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감각의 의미에 이어 수감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각이라는 것은 초기 수학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위계성이 강한 학문인 만큼 초기의 수감각을 잘 길러주는 것이 이후의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 거꾸로 말하면 초기의 수감각이 잘 길러지지 않으면 이후의 수학이 굉장히 어렵고 난관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수감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동물도. 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해서 막 수감각이 어마어마하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3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적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도 좀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한 셋 정도까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은 책이 있어요. 아이들은 왜 수학을 어려워할까?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거든요. 예, 그 책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있지만 3 이하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수학 교육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달적인 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수감각이라는 것은 본래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수감각 개인마다 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있어. 정말 뛰어난 아이들 있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희소식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달달 볶지는 말아주세요. 아이들 수학 무서워서 도망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다?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훈련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줘야겠죠. 맞는 것들을. 그리고요. 수학 성취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감각 발달을 봐주셔야 돼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도 수감각 낮은 애들 있거든요. 그 애들요, 진짜 고생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발이 아니라 무릎으로 걷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수감각이 없이 수학을 지금 만약 잘한다면 그 아이들은 고원 현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는 무릎으로라도 기어 올라갔는데 더 이상은 발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감각은 좀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만약 수감각이 좋지 않은 아이라면 지금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수감각을 길러주는 활동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따로 있대요. 요즘에는 워낙 뇌과학이 발달을 해서 저희 사진 다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감각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머리, 네, 그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두정엽 내구열이라는 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뭐 위치를 아는 것보다 그럼 이 두정엽 내구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리막이에요. 어리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의 양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더해보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수를 보았을 때, 숫자, 기호를 보았을 때 그 수가 얼마쯤 되는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겠죠. 저희가 수감각의 의미에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수하면 이게 상대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게 나타내는 수량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길러주셔야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수를 갖고 놉니다. 어리막이. 그 다음 수 비교하기. 수의 상대적 크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많이 시키시는 게 그냥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두 숫자, 두 수 이렇게 놓으시고요. 어느 쪽으로 크니 작니 물어보는 거. 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수량 파악하기. 하나하나 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세지 않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직산이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해도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는 5 근처라고 합니다.
5까지는 한눈에 보는데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여기선 어떻게 되느냐? 감각적으로 타고난 5를 가지고요. 묶어세기 하면 됩니다. 5씩 분할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지각, 직산으로 넘어갑니다. 제 채널을 보셨다면 이 직산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모 형도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해서 5씩 묶어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을 파악하는 활동들, 직산 활동 많이 해주세요. 꾸준히. 하루에 많이 말고요. 하루에는 적은 양만 계속해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적 수직선을 형성하게 하는 활동, 빈 수직선 안에서 넣는 것. 이 수직선은요, 이후에 연산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좋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수직선도 쓰고요. 나중에 이제 함께 변하는 비와 비율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함수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중수직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중수직선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해하고 수업 듣는 아이들 잘 없어요. 수직선도 어려운데 이중수직선 갑자기 하려니까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적 수직선을 형성시키는 활동들.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5가 있어. 8은 어디쯤 될까? 네, 뭐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또는요, 숫자 없이. 자, 6에다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하는 거. 네, 요것만 해주셔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감각이라는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겠죠?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좋은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감각 의미랑 특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아이고 저 왜 저러지 했었던 행동들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조금 어렵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지루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 영상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가르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